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드름약과 발기부전에 관련돼서 설명을 진행해보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인성 발기부전이라고 하죠. 약물 때문에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탈모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탈모약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고지혈증약이라든가 고혈압약 등도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바로 이 여드름약들도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여드름약 중에서 상품명으로는 이제 이소티논, 로아큐타이라고 하는 약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로아큐타이라고 하는 약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철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소티라는 약물들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약제들이 이제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이유는 되게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가 되면 얼굴에 있는 피지가 확 줄면서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빠른 시간 안에 드라마틱하게 줄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환자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처방받는 대표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효능이 있다는 건 그 반대급부인 부작용도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들은 이 효능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부작용을 크게 갖고 있는 그런 약물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꼭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약이 발기부전을 야기를 하는지, 그런 기전 등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해서 발생된 발기부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약은 성분 원료명은 이소트레티노인입니다. 이 성분 원료명의 이름을 따서 이소티논이라고 하는 작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약은 비타민 A라고 하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 비타민 A의 유도체입니다. 이걸 유도해서 비타민 A를 만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이, 이 약물은 잔류 시간이 4주나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약들은 뭐 짧은 건 4시간에서 6시간. 보통 천연물들은 이렇게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 8시간, 12시간, 또 24시간짜리도 있고, 그러죠. 이제 그런데 이게 4주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체내에서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약이구나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 잔류 시간은 우리 해결을 모색할 때 되게 중요한 수치가 되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약이 어떤 기전으로 또 여드름을 치료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약은 피지분비선을 쉽게 말씀드리면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기능을 확 떨어뜨리거나 억제시켜버려요. 자, 피지분비선에서는 당연히 피지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선조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우리가 여드름이 많은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얼굴 등에 피지가 되게 많아요. 번들번들하죠. 그런데 그 많은 피지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공에서 염증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확 줄어버리면 염증 반응도 확 줄고, 그러면서 여드름이 아주 빠르게 줄고 약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전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피지 분비라고 하는 선조직만 딱 타겟팅을 해서 걔만 딱 기능을 억제하거나 위축시키면 참 좋은데,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부작용을 살펴보면 이 약이 그러지 않고 광범위하게 작용한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기본적으로 선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생리활성을 정상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호르몬, 신경물질, 각종 효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액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분비 조직들이 있어요. 그게 세포 내로 분비하는 걸 내분비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 몸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를 외분비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제 피지 분비도 일종의 외분비 선조직의 하나죠. 이제 그런 외분비 분비선을 기능을 뚝 떨어뜨리게 하는 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분비 조직의 하나인 피지 분비선만 딱 기능을 떨어뜨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지금 말씀드린 뭔가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분비 조직 전반에 걸쳐서 얘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자, 부작용을 보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부작용인데, 가장 보통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게 건조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자살 충동 같은 감정이나 정서적인 변화도 갖게 되고요. 근육통이라든가 만성 피로, 그 다음에 일시적인 탈모 증상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임기인 여성이 이 약을 복용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기형아 유발이 아주 높은 비율로 발생이 됩니다.
자, 보시면 건조증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건조해지고 안구가 건조해서 뻑뻑해지고 입술이 아주 마르고 바짝바짝 마르고 코나 목이 점액이 안 나와서 뻑뻑합니다. 코가 건조하고 목이 건조해서 컬컬한 느낌으로 바짝바짝 마른 느낌으로 물을 마셔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피부도 뭔가 외부로 분비하는 분비 선조직이 있고 안구도 윤활 작용을 위해서 윤활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선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나 목도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너무 말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점액 분비가 있어요. 그런 분비 선조직들을 요 약들이 적극적으로 억제하거나 위축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있고 실제로 이 자살 충동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보고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과 우울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뇌에서 인지활동이라든지 정서활동이라든가 기분의 어떤 상태의 변화는 뇌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의 관여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수준의 신경물질이라든가 또는 호르몬의 발생이 억제되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어떤 뭐 기분이 널뛰기를 한다든가 또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가 하는 이상 감정이나 이상 기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 그다음에 탈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육 활동을 하게 되면 근육세포가 깨지죠. 그러면서 새로운 근육세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근육세포가 등장을 할 때 근육세포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이제 효소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효소들의 분비도 억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 활성, 새로운 근육도 만들어지는데 제한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근육통도 생기고 또 만성 피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다가 정확하게 덧붙이자면 만성 신경 피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갖는 피로는 대부분은 신경 피로나 신경 쇠약에서 발생한 피로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 우울, 자살 충동에서 설명되었던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뇌가 이제 신호활동할 때 필요한 충분한 어떤 신경물질들이 유발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만성적으로 노곤하고 피곤하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제 권태감이 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탈모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발이라는 것도 논과 밭이 있죠. 논과 밭에 작물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논밭이 비옥하면 작물이 잘 자라잖아요. 모발도 그렇게 그런 원리를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빼짝 말랐어요. 그러면 논과 밭이 쩍쩍쩍 갈라지면 수분도 부족하고 건조해지고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이 작물들이 다 타 죽습니다. 생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발도 가늘어지고 모근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탈락되고 새로운 모발이 유발이 잘 안 되니까 탈모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기형아도 유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약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분비 선조직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 약을 먹고 나타나는 발기 문제의 원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기는 기본적으로 여러 저희가 콘텐츠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뇌에서 신호를 기초로 해서 음경에 있는 동맥이 확장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경 동맥이 확장되려면 기본적으로 뇌에서 충동이나 흥분이라고 하는 이런 신호활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신호활동이 일어나려면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성신경물질들, 그다음에 호르몬들이 충분하게 유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남성한테도 이게 성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성신경물질들을 유발하는 선조직들이 있어요. 그 선조직들이 이 약을 먹으면 위축이 된다는 거죠.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호르몬들 또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이런 신경물질의 발생이 되게 어렵고 또 분비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원리로 해서 얘가 발기부전이 됐으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해결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약을 끊어야 되겠죠? 단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단약을 하면 오늘 끊기만 하면 내일부터 좋아질까? 그렇지 않죠? 이 약이 아까 잔류 시간이 4주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4주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내가 잔류된 물질이 다 빠지고 난 다음부터 내 몸이 회복되더라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물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빨라도 4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4주쯤 기다리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겠죠. 이때는
우리 몸에 있는 특히 성선에 있는 성선 기능은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우리가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금욕을 또 해야 됩니다. 금욕을 하지 않고 또 욕심내서 사정을 유발시킨다든가 그래버리면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회복을 도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금욕을 하면서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쯤, 또 길게는 한 8주 정도, 그 정도쯤이면 웬만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역적인 상태라면, 자발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면 총 기간이 얼마입니까? 내가 약을 끊는 4주, 그 다음에 기다리면 그 다음에 한 4주 또는 8주, 그러면 총 한 12주 정도쯤 기다려보면 회복될 분들은 자발적으로 회복이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이쯤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단약도 하고 금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다면 그 경우는 자발적으로 회복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 즉 가역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것 뿐이지 회복이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이제 자연계에는 이런 위축된 성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관여하는 좋은 천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처방도 많이 있고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에서 보통 길게는 6개월 정도 아니면 웬만한 분들은 다 회복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기간 문제는 이분이 이제 이런 약물에 대해서 노출되고 그런 위축된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이게 아예 영구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돼서 저는 진짜 영영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실제로 질문해 주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회복에 대한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대부분은 약을 끊고 노력을 하게 되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가역적인 수준에서 내가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처방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몸의 활성을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성선 기능이 회복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호르몬 공장이 어느 정도의 제 기능을 회복했다 칠게요. 그럼 바로 회복되느냐? 그렇진 않죠. 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이 원료가 되는 원료 물질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영양적 기초가 반드시 중요하다. 공장이 잘 준비가 돼 있어도 원료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먹는 음식에 꼭 신경을 써라. 어떤 음식?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꼭 챙겨 먹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주셔야만 이제 비로소 회복된 성선 기능 역할을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약하고 금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의학적 도움을 받고, 그리고 영양적 기초를 충분히 쌓으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드름 약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영구적 손상 같이 이렇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드름 약은 요 약이 아니어도 조금 속도가 좀 늦어서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여드름 치료를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약물들은 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른 방법들을 잘 선택하셔서 여드름 치료도 잘 하시고 또 발기부전 같은 이런 문제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약과 발기부전에 관련돼서 설명을 잠깐 진행해 보았습니다.